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KBI 메탈 주주 여러분들. 전 KBI 메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주제는 아무래도 또 구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최대 생산지 그리고 매장지 중에 하나인 칠레, 이 구간에서 현재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슈가 또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수요, 공급적인 측면도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와 관련된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구리와 관련된 전망이라던가 이슈가 나오더라도 사실 가격적으로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면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일으켜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실마리와 단서가 되고 추후에 상승이 나올 때 이런 뉴스가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된다라던가 해당 내용들이 더 붉어지면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걸 보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이슈가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실마리와 힌트를 찾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 보게 되면 이 세계적으로 이 구리광산의 54%가 현재 이 가뭄의 쇼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구리광산의 절반 이상이 가뭄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이 가뭄이랑 구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물의 경우에는 우리 광석을 그러니까 구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구리 광석을 캐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돌에서 캐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물에나 원석을 분쇄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불순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물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장비나 세척하기 위해서도 사실 물은 어디서에나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산에 있어서 사실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물이 줄어든다,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급적인 측면에서 생산량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광산의 뭐 한 30%에서 50% 정도가 이 물이 충분한 지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가뭄에 특히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이 원자재 전반의 수급의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는 구리도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뭐 흔히 2차 전지에 쓰이는 뭐 리튬이라던가 코발트 뭐 이런 것도 같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2050년까지 전 세계 구리 광산의 54%와 이 리튬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74%가 이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급적인 측면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가격의 앞으로에 대한 상승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바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 감소 위기에 놓인 이 원자재 광산 비율을 보게 되면 뭐 리튬 코발트는 뭐 지금 당장 구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가장 현재는 높은 것으로 이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구리 역시 이 가뭄 피해가 사실 54% 정도로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구리의 30% 이상을 생산하는 칠레 같은 경우에도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현재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의 대표적인 국영 기업 중에 하나가 코델코죠. 유명한 기업 중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해 물 부족의 여파로 인해서 가장 적은 이 130만 톤 정도의 구리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물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칠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대 구리 매장지 중에 하나죠. 이 현재 물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대표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구리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11%나 감소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공급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제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하죠. 골드만삭스 경우에는 뭐 구리가 내년 같은 경우는 뭐 15,000달러 15,0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톤당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긴 했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낮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자, 예전에도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구리 가격이 4년 정도에 걸쳐서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얘네들이 내놓은 말을 보게 되면, 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 같은 경우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데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는 뭐 솔직히 4만 달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최근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전력 부족 현상 때문에 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치솟았지만 이 추후에 전기차가 현재는 수요 둔화 현상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추후에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소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소식이 더불어진다고 하면 결국 이와 관련해서도 구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1차 파동이 나왔다라고 하면 앞으로 2차 파동, 3차 파동은 전기차 또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인해서 구리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리뷰를 해드린 게 뭐 한 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또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5% 뭐 그 뒤로 또 4%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좀 심하게 하락을 했죠.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악재가 있었더라기보다는 뭐 지수 전반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이구산업이 현재는 또 대장인데 이 대장주회가 또 하락을 해주면서 같이 좀 동반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차트가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뭐 거래 대금이라던가 이슈를 받고 있는 자리는 아니라서, 하지만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왔으니 한번 3,000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는지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 같고, 아랫단으로는 여기 지지가 있는 기준봉이 있는 저점 구간대를 이탈을 하는가 안 하는가도 우리에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단기적인 조정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재고량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정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도 함께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구리 가격 상승이 좀 힘있게 나와줘야지 좀 힘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오늘은 간략하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